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이따 나와요. 그래요? 네. 네. 말씀이 만난 사람들. 네, 오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 모시고, 예, 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유튜브 스타세요. 정말 좋은 콘텐츠, 특히 부동산 콘텐츠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구독자 수는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월등히 많은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이렇게 양질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 중에서는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랑 공통점이 하나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직방 TV를 처음에 런칭할 때 제가 시즌 1과 2를 참여했었는데 이분께서도 시즌 2부터 참여하셨고 지금까지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를 또 진행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놀라우 부동산의 놀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놀라운 부동산 채널 놀부라고 합니다. 이름은 그냥 놀부라고 네. 얘기하나요? 제 이름이 요즘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제 요즘에 이름 부르는 사람이 없고 거의 뭐 다 놀부님이라고 불러가지고 저도 제가 놀부인 줄 착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도 그냥 놀부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예, 그렇게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럼 혹시 놀부라는 것들을 의도한 이름인가요? 놀라운 부동산이? 예, 처음부터 이 놀라운 부동산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놀부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놀자를 놀라운으로 끼워 맞춘 거예요. 진짜요? 네. 와.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관습적으로 이어오던 부에 대한 이 반대 입장, 네네. 돈은 나쁜 거다. 네. 이런 거를 좀 바꾸고 싶은 생각. 예, 그런 멋지다. 생각. 그런 생각에 난 놀부로 해야겠다. 네. 예, 그리고 뭐 군대 있을 때나 이럴 때 약간 여기 제가 신보볼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약간 놀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후임병 막 괴롭혔어요? 아닙니다. 이제 고참이 그랬거든요. 고참이? 예. 고참이 괴롭혔구나. 예. 그래서 그 놀부라는 걸로 해서 가게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빠숑님이나 이 블로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정보를 많이 얻기도 했었고, 네네. 뭐 스승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고, 아유, 또 무슨 과찬의 말씀. 예.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네. 제가 여러 가지 또 보는데, 사실 이 정보를 습득한다는 것 자체가 네.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의 그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이전의 사례들 봐오면서 경제는 거의 뭐 반복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왔고 이거를 내가 유튜브 채널에 그냥 내가 공부하듯이 한번 해봐야겠다. 기록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네. 처음에 제가 할 때 지금 우리 빠숑님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 거기에서 유튜브에서 득세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유명한 네. 땡땡 부동산 뭐 이런 분들이 네. 그냥 PPT로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보다 뭐 예쁘게 뽀사시 넣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그냥 단순하게 해갖고 그냥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출발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PPT로 시작을 한 게 어떻게 또 이게 기회라고 해야 되나? 위기와 기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9.13 대책 나오고 직후에 채널이 좀 싹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지더라고요. 야. 네. 근데 딱 봐도 말씀을 들어보셨지 않지만 되게 머리가 명석하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돈이 딱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그렇게 시작을 했고, 네. 제가 뭐 지난번에 빠숑님이 하시는 거 이런 것도 다 보게 되면은 이 또 잘 하고 계시니까 이 채널도 지금 계속 올라오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제 또 인프라를 나눠 갖게 되는 그런 상황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보면은 뭐 제가 요즘에 볼 때 많이 안타까운 게 유튜브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걸러지는 시스템이 필터링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잘못된 정보들도 너무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부분. 네, 그래서 이걸 이 지역을 얘기를 한다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하겠지만, 그렇죠. 의견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그렇죠. 근데 이거 누가 봐도 공급이 앞으로 폭탄으로 이어질 지역인데 맞아요. 얘기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맞아요. 더 네.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지역적인 언급, 뭐 국토부에서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거기 하필 기사 처음에 제 또 채널이 나와 있어서 좀 웬만하면 이제 지역적인 언급이라는 걸 좀 자제하려고. 그리고 그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영향력이 좀 있는 그렇죠. 채널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지역에 또 가격이 오르거나 이게 올라가는 있더라고요. 것들도 영향을 주긴 하겠죠, 당연히. 네. 네. 그래서 좀 그러고 있고 요즘에 오늘 방송 이건 녹화로 나가겠지만 네. 또 주식 시장이 아주 폭락을 하면서 제가 한 20, 네.
몇 년 동안 처음 본 수치인 것 같아요. 아, 저도 지금 이게 엄청난 게 이게 음. 단기간에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단기간에 지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하잖아요. 네. 벌써 20% 이상 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이게 경제랑 정치 부분이 같이 겹치는 부분이라서 이게 결국에는 양적 완화 정책을 피게 될 거고 그렇죠. 결국에는 근데 코로나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상황에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잡혀가는 시점에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그 시간의 추락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네. 될 것 같고 차후에 더 문제는 이제 양적 완화가 펼쳐지게 되면은 결국엔 금융자산을 떠받들기 위해서 돈이 풀릴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벌어지게 될 것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포퓰리즘이 득세를 계속적으로 해주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서 지금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저는 이 개인적으로 대응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은 무조건적으로 남들 따라가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시기에는 사실 주식이나 부동산 매매나 좀 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좀 오늘 왜냐면 아침에 이제 수치가 너무 충격적인 수치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모든 관심사가 일단 미국 증시에 가 있고 한국 증시도 거의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주식, 부동산 할 거 없이 지금 경제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런 좀 리스크가 네. 있다는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좀 크다라는 네.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오늘 이게 가장 현안 이슈가 크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거를 또 이제 각자 여러분들 관점 나름이겠지만 위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고소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반대로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나 모든 것들이 이 위기와 기회가 항상 공존하고 있고 그 위기가 오는 시점을 기회로 받아들인 사람이 결국에는 더 큰 자본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금융 네. 위기 상황보다도 더 좀 상악한 상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사실 제가 어저께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하세요 혹시? 주식 전 다 해요. 주식도 하고 네. 심지어 비트코인도 봐요. 제가 직접 지금 하지는 않지만 네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은 약간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거든요. 네. 자본이 거기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금도 약간 떨어졌고 그리고 그 주식은 말도 할 것도 없고 네. 그리고 뭐 부동산에 대한 기사도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맞아요. 강남에 이제는 투자 심리가 아예 없고 이제는 급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네. 걸로 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에 휘둘리기보다는 각자 주관을 정확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개인 주관을 가지고 네. 어차피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자본주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회복되어지라는 성질. 그러니까 경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그 상처가 나면 네. 그렇게 똑같이 원상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렇게 약간 그 흉터가 남잖아요. 살이 올라오잖아요. 자본주의도 똑같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그 원래 상태보다 그 이상으로 가려는 현상, 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럴 때 그 양적 완화가 떠받들어 줄 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는 그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특성이 부동산에 자산이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 네.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자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주식이 떨어지고 오른다고 해서 뭐 떨어지는 칼날 잡는다 아니면은 뭐 반등 잡는다 이런 거를 계속 의미 없이 하는 것보다 부동산 공부를 여태까지 열심히 하셨다면 네. 부동산의 관점으로 보셔서 입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좀 봐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사야 될, 그러니까 사도 되는 부동산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요즘에 우리가 얼마 전에 규제도 나왔었지만 네.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한 금융 규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제 강남 중심이죠. 강남 중심에 대한 그 고가로 올라가는 선도 단지들은 피하는 게 좋고 이제 차선 입지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비규제 지역, 뭐 비주택 지역으로 비주택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규제 대상이고 지금 이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가장 낙폭을 많이 보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 물건의 가치 대비 평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 그리고 투자 자본이 많이 몰린 것들부터 먼저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작년부터는 이제 좀 당연히 우수입지고 대한민국 최고죠. 저도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지만 그래도 가치 대비에 좀 미래 가치를 너무 갖다 쓰고 그 이상으로 자본이 모였다고 판단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강의도 했었고 비규제 지역도 작년부터 좀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풍선 효과 이슈 있기 이전부터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또 이 타이밍에 비규제 지역 그 좋다고 하고 어디 오른다고 하니까 뉴스 보고 따라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그렇게 시작하시는 네. 분들 많죠. 그러니까 뉴스 보고 따라가니까는 당연히 고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운이 좋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제 바로 빨리 액션을 취해가지고 그 어느 바로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 케이스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에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위기가 지속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뭐 여름이면 잡힌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모르죠. 게다가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서울이 지금 뭐 200명 조금 넘는 수치잖아요. 진짜.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안 잡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4월에서 5월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워낙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뭔가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일단은 투자수가 많이 몰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것들을 좀 발라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지금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와서 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조금 고가로 좀 평가된 지역들 같은 경우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